네, 올해 시장을 대응한 돌파구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라이징 스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클로버 WM센터 한동엽 대리 그리고 이정배 글로벌랩 연구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한동엽 대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상으로 큰 흐름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뭐 2019년이 시작한 지 거의 이제 2주나 좀 지난 상황인데 네. 사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굉장한 어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게 이제 손바닥 뒤집기 같이 뭐 그런 특성들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어제 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라든지 뭐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뭐 블랙스톤의 뭐 책임자라든지 이런 좀 대가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도 뭐 김희욱 소장님이 존 보글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셨지만은 저도 좀 그 투자 대가들의 어떤 코멘트를 오늘 시간에 한번 꺼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김희욱 소장님하고 그 저희 해외증권실의 뭐 양일수 대리하고 주말에도 많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 주말에도 네. 만남을 가지시면서 뭐 만나진 않고 메신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메신저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윌리엄 오닐이라고 하는 뭐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장표를 보시면 네. 윌리엄 오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시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경제를 이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 약간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앵커님은 이 문구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시장을 내포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시장이 네. 이제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 부정적으로도 보여지긴 해요. 어떠세요? 굉장히 그 명확한 평가이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이런 얘기죠. 사실 그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게 경제 이론이나 어떤 뭐 경제를 갖고 경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틀린다. 사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경제를 구성하고 특히나 이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거는 사람의 심리나 결국 사람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라 윌리엄 오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체의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뭐 최근에 글로벌랩에서 미스터 마켓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의 시장에서 명확하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어떤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들. 연초부터 블록버스터 M&A가 나오고 있죠. 뭐 일라이 릴리, 뭐 셀진, 브리스톨 마이어 이런 큰 제약 그 빅파마들이 M&A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다음 타겟은 어디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재패니스 엔입니다. 명확하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뭐 플래시 크래시 현상도 일본 시장이 닫았을 때 나왔었고요. 네. 이 엔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게 만약에 주가 차트라고 한다면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뭔가 상단을 돌파하고 뭔가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엔화의 움직임은 우리가 지금 미스터 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작년부터 사실 이 엔화에 대한 힌트들은 계속해서 월가에서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18년도 11월 뭐 10일 정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취합이 된 외신들을 보면은 네. 월가 IB들에서 매수 적기에 대해서 엔화에 대해서 한 코멘트를 냈다라는 거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엔화 상승 베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뭐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엔화가 치솟을 가능성이 많다. 또 뭐 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의 그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시기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리님도. 뭐 사실 연말에는 굉장히 좀 불투명했다가 연초에 되니까 갑자기 좀 이제는 어제 뭐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는 바닥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자산의 한 축인 엔화가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19년도 뭐 1월 뭐 최근에도 다시 한번 엔화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화가 110엔대, 이제 달러 대비 110엔대가 한번 멀어져서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미즈호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엔화를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뭐 엔화가 우리가 어떤 매수
뭐 급소다, 매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펼쳐질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미래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차할 때 사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 엔화는 계속해서 준비를 할 시기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네. 뭐 JTBC 뉴스룸의 한 장면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16년도 브렉시트 때예요. 6월 23일. 그 브렉시트가 발발하고 한 2, 3일간의 그 통화들의 가치 변화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브렉시트가 난 건 알겠는데 그것을 인해서 타격을 받은 유로화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더 많이 약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엔화는 강세를 뚜렷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였다. 이게 3년 전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는 게 감지가 됐던 네.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있는 거는 그동안 겪어왔던 것도 항상 까먹어요. 항상 까먹고 지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열광을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 과거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나온 어떤 투자 시장의 과거들을 복기를 해본다면은 지금부터 엔화 같은 경우는 우리의 포트폴리오 한 축에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네, 좀 지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대리님 강연회가 26일 날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본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위기 탈출법 엔화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될까요? 네, 뭐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이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김희욱 소장님과 이제 연구원분들과 함께 강연회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위기를 어떻게 이제 기회로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 거고요. 홍콩에서도 이제 글로벌 투자를 담당하시는 이사님이 들어오셔서 또 강단에 서주실 거고 아마 참석하시면 정말 그 글로벌 랩과 그리고 주요한 연사들과 함께 큰 아이디어들을 올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님도 실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네. 되겠죠. 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라이징 스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종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에 속한 글로벌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입니다. 전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트리바고 0.16%, 아이클릭이 2%, 엑스바이오텍 역시 2.11% 올랐고요. 노바백스 역시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본에 속한 글로벌랩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플러스 행진인데요. 세테니 홀딩스가 9%나 뛰었습니다. 세가사비 홀딩스도 1.48%, 그리고 연초 이래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삼바이오 1.46% 또 한 번 뛰었고요. 리넷 재팬그룹도 7.77% 기분 좋은 상승세로 어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굉장히 성적표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지금 잡아서 갈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자, 이성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네네, 일단 트리바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호텔 검색 사이트고요. 이 OTA 시장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호텔의 예약률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OTA 비율이 거의 뭐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호텔 측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제 트립하고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이 사실 시장성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정이 좀 크게 받았던 종목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경쟁도 어느 정도 좀 심화됐던 부분도 있고 실적 부진에 대한 이 부담감이 주가에 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이 손실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고요. 이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뭐 매출도 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4분기까지도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좀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이제 여행 예약 가운데에서도 이 숙박 대체업소, 이제 대체 숙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노출 빈도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좀 반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쪽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노려볼 종목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매수가, 목표가 좀 어떻게 이어서 잡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이제 6.2불 이하에서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뭐 7.5불까지 또 이제 손절가는 대략 한 3.3불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매수가, 목표가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노리시는 1차 목표가 구간이 좀 낮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도 접근이 분명 가능한 종목도 맞지만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는 아직까지는 분명 좀 하단 국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짧게 보고 가져갈 종목으로 트립하고 봤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제 이름만 봐서는 딱 감이 안 잡혀요. 좀 설명 계속해 주실까요? 네,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입니다. 이제 중국 내 이제 온라인 광고 회사입니다. 뭐 모바일 광고나 뭐 영상 광고, 뭐 소셜 광고, 뭐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다중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중국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가장 큰 이 마케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매출도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에비타라고 하게 돼서 이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좀 급성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파트너사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포춘 500대 기업을 포함해서 뭐 중소 150대 기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싶다. 또 중국 내에서의 이 차별화된 또 특화된 마케팅을 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을 이용해서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 중국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도 크고요.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 중국 시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역 갈등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종목이라면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차트를 놓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그동안 이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어느 정도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어느 정도 이 조정은 뭐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조정 국면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이제 주봉상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 주가는 거의 뭐 대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매수가는 대략 한 3.7불 정도, 이제 오늘도 플러스 2%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1차 목표가는 이제 4.2불까지, 또 이제 2차 목표가는 이제 5.5불, 또 손절가는 대략 한 3.3불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스타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